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광주광역시에서 15년 만에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가 59세의 나이인데요. 올해 해외여행은 한 적이 없어서 수입된 과일을 먹고 이 균에 감염됐을 의심이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주변인들에게 쉽게 전염되는 콜레라 첫 환자의 발생으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각별히 유의하면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날 것이나 설 익은 해산물은 되도록 드시지 마시고요. 물은 꼭 반드시 끓여 드시고 외출하시고 난 후에는 반드시 꼭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이설아 기상캐스터를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원한 바람 때문에 오늘은 얼마나 좋은 소식 알려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 네, 드디어 폭염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를 보시면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지방은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나면 올여름 지긋지긋했던 폭염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고개를 떨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은 33도까지 오르겠지만 내일은 29도, 주말인 모레는 30도로 30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열대야도 함께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경남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부터 북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9도로 25도 밑의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34도, 대구는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식중독이 비상인데요. 오늘도 서울은 식중독 지수 경고 단계인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 지방에는 최고 40~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은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 13명이 숨지고 가옥 11만 채가 침수됐는데요. 이는 4년 전 허리케인 샌디의 버금가는 피해의 규모라고 합니다. 순찰 중이던 구조대원들이 차에 갇힌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에 나섭니다. 차가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 운전자의 팔을 붙잡은 구조대원. 과연 운전자 무사할까요? 무사히 구조된 운전자. 그런데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뭔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 들어가는데요. 여성이 애타게 찾고 있던 건 바로 동승했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여성의 대답이 끝나는 순간 잠수했던 구조대원이 반려견을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구조대원 덕분에 여성은 가족을 잃지 않았네요. 네, 가게 주인이 쓰러져 있는 광고판을 발견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차량이 쏜살같이 달려와 남성이 옆으로 돌진합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위기를 모면한 가게 주인. 천만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이발소, 차에서 내린 남성이 방화를 시도하는데요. 화염병을 던지던 남성의 몸에 불이 붙습니다. 당황한 남성, 불을 끄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요. 네, 결국 불에 탄 신발 한 짝을 남기고 도주합니다. 불을 지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쁜 짓을 하다가 이렇게 천벌받고 법의 심판도 받습니다. 혼나야겠죠. 목공소에서 물건을 자를 때 주로 쓰는 목공 선반. 빠르게 회전하는 원형 톱날이 종이 상자와 나무 조각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영상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데요. 나무도 문제없이 자르죠. 물건을 자르는 데 사용한 톱날이 종이라는 것. 캐나다의 한 목공 전문가가 종이의 위력을 실험해보기 위해 특수 제작한 겁니다. 두꺼운 나무 조각을 썰다가 망가지긴 했지만 대단한 위력이죠. 종이에 손가락 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네요.
영국 런던에 사는 아담 페리 씨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그가 선택한 메뉴는 토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토스트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가방부터 오페라 하우스까지 딸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세계 각국의 명소를 토스트로 만들어낸 건데요. 이런 예술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Scarlett, my youngest daughter, has got severe allergies to dairy and eggs and all kinds of stuff. So meal times are really boring for her. She's really fearful of food. So one day I decided to create something out of toast for her to make her enjoy breakfast. And I made the London Eye about April time, I think it was. 네, 덕분에 딸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예술가로 만들었네요. 지금까지 지구촌은 지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딱 5분만 보여드리는 5분 대기주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정말 좀 믿기 힘든 사건을 전해드릴 네. 것 같은데요. 지난 19일에 시흥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정말 잔혹하게 살해됐는데요. 그 살해를 한 범인이 친어머니와 친오빠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5분 대기조에서 긴급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 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충격적이고도 엽기적인 살인사건. 뭔가에 덮여져 있는 그 사람이 보여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머리 없는 시체를 봤다고 하신 것 같아요. 강아지가 짖으니까 풀이 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열지거나 아끼가 싫었다. 제정신들이 아니었지. 귀신이 씌었다는 이유만으로 두동강이 난 머리 없는 시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5분 대기조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지금은 굳게 닫혀버린 이곳. 한 20대 여성이 머리와 몸이 두동강 난 채 살해됐다고 합니다. 살해당한 지 몇 시간 뒤 이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충격적이게도 친엄마와 친엄마로 밝혀졌습니다. 집 앞에는 개와 관련된 책 몇 권과 의문의 종교 서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족이길래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거 대체 다 모르더라고. 다 몰라요. 저기 아는 그랬더니 저는 모르는 거가 우리가 여기 꽤 살았잖아 언니. 이 동네에서 늦게 살았지만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고 이걸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거의 모르더라고요. 거의 한 10년, 13년 됐는데 몰라요.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강아지가 짖으니까 풀이 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열지거나 아끼가 싫었다. 너 딸아이 여동생이 걔를 막 죽이고 피를 봤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도 놀랬으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손이 떤다고 엄마가 악령이 있었다고 걔를 죽였단 말이야. 사건 당일 새벽 기르고 있던 애완견 갈색 푸들이 시끄럽게 짖자 엄마, 오빠, 딸은 흥분 상태로 애완견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후 갑자기 딸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요. 이 모습을 본 엄마는 친딸에게 개의 악귀가 씌었다고 생각해서 아들과 함께 둔기를 이용해서 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살해 후 아들은 친아버지에게 살인을 자백했고요. 범행 후 몇 시간 동안 도피해 있던 엄마 역시 남편의 권유로 경찰에 자수하러 오다가 검거됐다고 합니다. 당시 시체와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소방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문이랑 화장실 문이 다 열려 있었고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갔더니 누워있는 그게 보여서 덮여져 있어서 덮여져 있는 뭐 이불 같은 걸 이렇게 걷었더니 머리 없는 시체를 봤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 잔혹한 존속살인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 혹은 신병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문제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그런 일 보죠. 많아요? 우리 동네 많지. 내가 손당 마크를 붙여놓잖아. 일부러 더 들어온다니까, 더 한다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저 사람 다는 것만 나중에 제가 알았지 몰랐어요. 네, 하지만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여놓고서 지금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좀 심적으로 불안해 있고 하니까 일단 정신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다.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당시 어머니와 아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정신과 전문의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악귀에 해당되는 것을 쫓으려고 하게 되면서 더욱더 악귀라는 존재에 본인이 사로잡히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그게 동물을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흥분도는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 흥분도로 인해서 엄마와 딸은 서로 악귀에 씌었다고 생각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둘을 멈출 방법이 없다가 보니까 남동생은 아마 여동생을 갖다 살해하는 쪽을 갖다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과거 신병을 앓았다던 친어머니, 이웃 주민들과 추측성 기사대로 사이비 종교에 의한 광기 어린 살인인지,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의 말대로 흥분 상태와 조현병 증세인지, 이 잔인한 존속살해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도 설명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프로파일러까지 총동원해서 살해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다시는 벌어지지 오싹하네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식 탐험대를 만나볼 건데요. 중국 청도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음식에 푹 빠져버린 해외 20여 개국의 세계인들이 한식 요리 경합을 펼쳤습니다. 이번 격전지 바로 중국 청도인데요. 뛰어난 실력자들이 참가한 만큼 더 치열했던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해양도시이자 역사와 문화가 잘 간직돼 있는 도시 청도. 오감만족 여행지로 유명한 이곳에서 한국의 콘테스트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有自信做第一，因为我有我的特色。我准备的是一个中川合璧的。 본선 진출을 위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뜨거운 대결 현장 지금 만나볼까요? 식도락의 도시로 유명한 청도에서 한국 음식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러 찾아갔습니다. 韩国料理当中最喜欢的一种菜是什么菜？我最喜欢的是这个白菜泡菜的这个菜苯儿。我喜欢吃，一个是我觉得它的味道不错啊。 第二，刚才这个先生说的一样，跟你说的一样，就营养比较全面，清淡，对，这是喜欢它的原因。 네, 한국 음식이 중국인들을 사로잡은 그 비결은 다양한 재료와 요리법으로 탄생하는 건강식이기 때문인데요. 강원은 건강. 진짜 역시 한식이에요. 아, 역시 색감부터가 너무 다양해요. 와, 아니 근데 진짜 반찬들도 보면은 하나하나 정말 다 정갈하고 깨끗하고 먹지? 자, 이제 먹방 시작합니다. 자, 먹음직스러운 갈비부터 맛을 좀 볼까요? 갈비부터 손이 가는군요. 죄송합니다. 저만 보고 와서.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아, 근데 양념 뭐 이렇게 양념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밥 먹을 때 밥 반찬으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서 한식이 원래 담백하고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그런 건강 요리로 중국 분들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한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미료도 적게 쓰고 원재료의 맛을 잘 살려주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뭘 먹어도 끝. 우리 음식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한국에서 먹는 맛 그대로를 만나니 어찌나 행복한지요. 제대로 진수성찬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중국 속에 이 한국의 맛이 정말 살아있네요. 살아서 숨쉬고 있어요, 맛이. 맞아요. 네, 근처에 청도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우리의 오일장과 비슷해 보이죠? 한신료가 되게 많은데요? 향난다. 와, 해서. 자, 이 항구 도시답게 수산물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지락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这个我们这边靠海吧，就是海里的东西都好吃。 바지락과 맥주. 这是嘎啦哈啤酒是最棒的。 이거 여기서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那里前马烧可以搞着吃。 바로 먹을 수 있군요. 좀 사서 먹을까요? 한번 먹어볼까? 좋아. 주세요.
네, 시장의 인심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푸짐하게 담은 바지락을 갖고 즉석 요리를 맛보는 곳에 도착. 어떤 요리로 탄생할까요? 고추 넣고 이제 고추기름 만들고 지금 넣은 게 뭘까요? 간장으로 간을 맞춰준 다음 마지막에 뜨겁게 달궈졌을 때 바지락을 넣어줍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걸 745 맥주랑 마시면 정말 맛있죠. 그럼요. 맛이 어때요, 셰프님? 신선해요. 아주 잘 고른 것 같아요. 바로 간다. 청도 스타일로 완성된 바지락 음식.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 신선한 바지락을 고추기름과 간장을 넣어서 요리한 그 맛 상상이 되시나요?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니 자꾸 당기는 게 이거 진짜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진짜 약간 이 고추의 그 매콤한 향도 있으면서도 중국 음식에 많이 안 돼요. 향만 간장을 넣어서 간이 잘 배어있어요. 건강한 근데 진짜 이 청도에 오면 해삼 특히 바지락을 꼭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지금 그걸 꼭 먹는 거예요. 식도락뿐만 아니라 청도는 매력적인 여행지로 손꼽히는데요.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명소들과 남다른 볼거리까지 청도의 멋과 맛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이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예선전이 펼쳐지는 날인데요. 청도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셰프들이 참가했습니다. 肯定有点，跟这么多的安排事务一起同台竞技的话，肯定会心里有点紧张的，不能会有点。因为做厨师10几年嘛，应该对于这种大赛还是有一定的信心的。今天呢，我一定拿出自己最好的水平来参加这次大赛，争取拿到最好的成绩。加油！加油！加油！ 이제 한식 경연이 시작되는데요. 제한 시간 60분 동안 지정 요리와 자유 선택 요리 2가지를 완성해야 합니다. 총 11명의 예선 참가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 분명한데요. 자, 그 첫 단계는 재료 손질.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는 이 손길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실력이 대단해 보이죠. 정말 이 표정만 봐도 얼마나 집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크잖아요. 네, 아무리 베테랑 요리사라고 해도 이 짧은 요리 시간과 경연장의 긴장감은 압박이 될 수 있겠죠. 저 역시 떨리더라고요. 첫 번째 지정 요리인 돌솥 비빔밥에 집중하는 참가자들. 다양한 재료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 게 핵심인데요. 각자의 요리법을 살려 11개의 개성을 담은 돌솥 비빔밥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과연 이 한국 대표 음식을 얼마나 잘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 지정 요리 돌솥 비빔밥을 평가할 시간. 자, 심사는 이미 조리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셈인데요. 완성된 비빔밥을 심사위원들이 맛보며 최종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한국적인 맛을 얼마나 살렸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모두가 숨죽여서 심사를 지켜봤는데요. 정말 떨리는 순간입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자유선택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참가자가 가장 자신 있는 재료와 요리법을 활용해 한국 음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재료들이 휘황찬란하나요? 네, 개성을 정말 잘 살린 일품 요리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꼬리지예요, 꼬리지. 제가 중국분이었잖아요. 네, 보다 또 창의적인 요리도 있습니다. 然后这个把肉煎好了以后，放好这个豆芽，豆苗。 참가자들의 요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재기 셰프의 눈으로 바라본 이번 콘테스트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출품된 음식을 직접 맛보고 또 옆에서 지켜본 그 소감 좀 알려주세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끝내시고 열심히 하시네요, 다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조금 더 독창적이게 할 수 있을까, 창의적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잘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의 한국 일품 요리들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는데요. 화려하면서도 개성 만점의 음식들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마치 예술 작품 같아 보이지 않나요? 네, 과연 어떤 음식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유선택 요리의 심사 시간, 치열한 승부를 펼친 참가자들에게는 긴장된 순간일 텐데요. 역시 맛이 중요하겠죠? 그럼요. 이 심사위원들 역시 음식이 완성되자 분주해집니다. 한국과 중국의 요리 전문가들이 매긴 점수를 합산하게 되는데요.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평가에 집중 또 집중, 꼼꼼하게 점수를 매깁니다. 여기에 마지막 남은 관문 하나 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음식을 설명하는 발표 시간인데요. 한식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컵바퀴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선 진출자를 뽑는 최종 발표만 남았는데요. 2016년도 제2회 단식요리 콘테스트 명예의 대상은 과연 누굴까요? 네, 한국에서 요리를 배운 열정 요리사 이군 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청도에서 처음 열린 한식 콘테스트가 높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우승자는 중국을 대표해서 본선 대결에 나가 실력을 뽐내게 됩니다. 觉得非常高兴，这次拿到第一，就有机会去韩国，跟更多的韩国厨师进行交流、学习更多的韩餐。 네, 좋은 활약 기대할게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도 한국 음식점이 많기도 했지만 이 녀석들이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싸지 않은 가격에. 그런데 네. 그걸 보니까 왠지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데 오늘 저걸 보니까는 또 먹고 싶고 또 가보고 싶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저는 무엇보다 심사위원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겠네요. 네, 참가자들 음식들 먹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각지대 김주철 씨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웠죠. 그렇죠. 그런데 인천의 한 마을은요, 창문을 걸어 잠그고 창틀의 틈까지 다 막고서 이 무더위를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지 지금 함께 하시죠. 기류의 천태만상, 전국 방방곡곡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김주철의 사각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각지대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곳은 한 한적한 마을인데요. 이 마을을 원인 모를 쇳가루가 뒤덮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쇳가루요? 예. 마을에 내린 재앙은 아닐까. 마을을 뒤덮은 쇳가루로 인해 무더위 속에서도 창문을 걸어 잠근 주민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쇳가루로 얼룩진 마을로 지금 출동합니다. 마을에 쇳가루가 날아다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민들. 다 모여 계시네요. 피부병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고 갑상선에 폐질환에 지금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숨을 못 쉬어요. 첫째는 건지를 걷다 보면 눈도 아프고 눈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눈이 아파 야단치지. 몸집만 빠지는데 왜 그냥 나가겠구만. 밤에는 더 나요. 우돌돌 하잖아. 쇳가루가 날린 후부터 각종 질병을 앓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이곳은 쇳가루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 집인데요. 뭐 지붕만 봐도 쇳가루가 새까맣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붕에 쌓인 쇳가루들을 손으로 닦아내자 손바닥에 쇳가루가 묻어납니다. 아유, 엄청나요. 마치 새까만 연탄을 연상시키는 지붕. 이번에는 지붕에 걸린 생선망을 털어내자 쇳가루가 먼지처럼 털립니다. 마을 곳곳의 골목길에도 쇳가루가 수북합니다. 집안은 안전할 것 같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조금 저럴 땐 저녁에 안 할 땐 조금 열어놓고 싶어서 열어놓으면은 봐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맨날 훔쳐도 이려. 잠깐만요. 이것도 매일 이렇게 해도 우선 날아드는 쇳가루 때문에 폭염의 날씨에도 창문 틈새까지 꼼꼼히 막은 주민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아니 일상생활을 불안해 정도. 맞습니다. 네. 아 빨래를요? 바깥에다 문 열어. 넣을 수가 없어. 바깥에다 어떻게 넣어. 이렇게 냄새 맡으면 쇳가루 냄새 나고 입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입는 거야. 그 올여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빨래 이거. 다 방에다 이렇게 널어요. 피해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눈병에 걸려 매일 안약을 넣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잖아. 지가 돈 있게 가만히 있잖아. 그렇게 해버려야 돼. 이
개한테도 이렇게 안약을 넣어요? 넣어야지. 안 넣고는 개가 막 이거 먹고 여기가 눈물 나와서 못 살이요. 이 백구지요 이게? 예, 이것이 지금 이틀 됐네. 닦아준대. 이런데 이래요. 시커매. 한번 보세요. 이틀 전에 목욕했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강아지의 털 상태. 현재 마을에선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닦아줘. 가루의 정체를 처음 발견한 주민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여기 물놀이 시키려고 물 오전에 아침에 받아놓으면 이제 물이 뜨셔지면 저녁 때 놀게 하려고 받아놨는데 거기가 까만 거 가라앉아서 보니까 거기에다 자석대니까 다 쇳가루였어. 물을 받아놓은 통 바닥까지 날아와 가라앉은 쇳가루. 주민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자석을 물에 담그자 약속이라도 하듯 자석에 쇳가루가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가루의 정체가 쇳가루임을 알게 됐다는 주민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마을에 쇳가루가 날아든 지가 벌써 약 15년. 쇳가루로 인해 마을 농작물까지 시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원성도 더 높아져만 갑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쇳가루는 대체 어디에서 날아온 것일까? 원인 파악이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저희 부락이 수도권 매립지와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그 이제 지나가는 수송도로가 있어요. 쓰레기 수송도로가. 거기가 있다 보니까 특정 이제 폐기물 처리 재활용 업체들이 저희 부락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이곳의 마을은 각종 폐기물 처리장과 재활용 업체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이곳에서 쇳가루가 날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마을역 도로에서는 폐기물을 운송하는 트럭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에는 폐기물을 매입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도 많았습니다. 20여 개의 쇳가루 진원지 중에서도 주민들의 가장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업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이 쇳가루가 나온다고 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이 먼지와 쇳가루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 과연 업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애들 낳고 애들이 저 모래에서 놀이터 막 다 가지고 놀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내 업체에서는 날아갔다고는 난 보장은 못하지만 내가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빙 같은 그런 미세한 거는 날린다. 그렇지만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물 뿌리고 뭐하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하는 거죠 지금.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마을과 불과 1km 떨어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폐기물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쇳가루가 날리기 시작을 했다는데요. 이제는 마을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쇳가루. 바닥에 자석을 놓으면 자석이 같은데 쉽게 달라붙습니다. 근데 다 쇳가루. 이곳의 마을의 흙과 다른 마을의 흙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여기에서 나온 흙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른 마을에서 가져온 흙인데요. 색깔부터가 좀 차이가 있죠. 해당 마을의 토양은 회색빛인데 반해 이웃 마을의 토양은 붉은색을 띠었는데요. 그리고 이웃 마을의 토양에 자석을 내려놓자 놀랍게도 흙이 자석에 달라붙는가 싶더니 입으로 훅 불자 쉽게 날아가는 토양입니다. 해당 마을의 토양에도 자석을 내려놓자 순식간에 토양이 수북하게 자석에 붙는데요. 반면 마찬가지로 입으로 훅 불어보지만 토양은 자석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꼼짝도 안 하네요. 그렇죠. 쇳가루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쇳가루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다른 유해 물질과 섞여 몸속에 쌓이면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을 곳곳에 있는 쇳가루를 수집해 전문가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쇳가루에는 납, 니켈, 구리, 알루미늄, 철 등의 성분이 검출됐고요. 특히 납의 경우 기준치의 300배 이상이 초과되어 검출된 상황. 300배요? 중금속 성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철을 비롯해서 납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니켈 등등은 상당히 높은 농도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납 같은 거는 말이에요.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계속해서 호흡하게 되면은 눈, 피부, 폐 이런 데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마을에도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주민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갑상선 암으로 걸려가지고요. 저는 수술까지 했어요. 3년 됐어요. 그녀는 쇳가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3년 전 암 수술까지 했다는데요. 수술 이후에는 암질환 약은 물론 약해진 몸 상태에 다른 질환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 진단받은 약만도 수십여 가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녀.
엄청 많죠? 그래도 사는 목숨이니까. 그래도 살려고 이건 먹고 사니 내가 피눈물 안 나갔냐고요. 우리는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함께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녀의 피부 상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분이 주로 이러신다면 지금 이제 붉어진 데도 있고 이렇게 각질이 좀 일어난 데도 있고. 지금 그 우리 어머님 네. 증상은 어떤 증상인가요? 일단은 피부의 발진이랑 가려움증이랑 이제 일부 부분에 각질이 있고 그러시긴 한데, 물론 이제 이게 알레르기성 피부염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검진 결과 그녀는 니켈 알레르기가 의심이 되고 금속과로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걸까요? 매일 분기 대기질 측정을 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이사항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제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곳이나 거기나 대기질의 큰 차이는 발견했어요. 자기들은 뭐 형식적으로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뭐가 성분이 어떻게 나오고 뭐가 어떻다는 거 저기도 전혀 얘기도 없고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저희 생활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업체들을 뭐 단절시켜서 이전을 시켜주든지 주민들을 이전시켜주든지 제가 봤을 땐 둘 중 간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쇳가루로 얼룩진 마을, 대립하는 주장이 서로의 몸과 마음을 얼룩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저희가 영상으로 보기에는 그냥 생활하기 불편하겠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거든요. 하루빨리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또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시간입니다. 자, 최재형 경사님,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여러분들은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건은 60대 남성의 실종 수사로 시작해서 일본 경찰과의 공조 수사로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사라진 60대 남성이 남긴 실마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그 7번째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아이 누이. 원식아 어디 가? 연락도 생긴 일이요. 뭐 혼자 사는 남동생한테 매번 연락을 해야 되니? 아는 후배가 건물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오려고. 아유 혼자 사는 놈이 무슨 건물이야. 아이고 누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전화할게요. 예? 그래. 잘 갔다 와. 예. 이걸 왜 전화를 안 받지? 오 이상하다. 우리 동생 집 맞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건가요? 누구세요? 어머 아니 여기가 우리 동생 집인데요? 아니 걔가 누구예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아니 무슨 저희 집이라니요. 우리 동생 집인데요. 저 여기 이사 온 지 일주일 넘었어요. 어머 아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래? 무슨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남동생,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제7화 사라진 남동생을 찾아주세요.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던 오누이. 남동생은 그날 이후로 영원히 집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간 뒤 호련히 사라져버린 60대의 남성. 안타깝게도 10개월 뒤 이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해당 사건을 맡았던 강력계 형사의 수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실종 사건으로 신고가 됐어요. 실종자 행적 수사를 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돼서 수사가 개시가 된 겁니다. 실종 당일 사라진 김원식이 찍혀있는 실제 CCTV 영상입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운전대를 잡은 의문의 남성 옆자리 보조석에 앉아있는 김원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 시간 뒤 차량이 동네를 빠져나가는 영상입니다. 김원식이 앉아있던 보조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사건임을 예고한 영상, 급히 의문의 남성을 소환하는데요. 김원식 씨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원식이 형이요? 그 뭐 한 10년쯤 전부터 형 동생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김원식 씨가 박도우 씨랑 같이 나간 이후에 연락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야 저도 모르죠. 그날 같이 그 건물 보러 갔다가 자기는 뭐 여행 다닌다고 하면서 혼자 어디로 가버렸어요. 혼자서 여행을 갔다고요? 보세요.
자 보세요. 설악산 그리고 부산. 여행을 떠난 김원식이 자신에게 문자를 남겨왔다는 박두호. 어디 지방에 가서 좀 지내고 오겠다. 몇 개월 동안 지내고 올 거고 연락도 안 받을 거고 뭐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CCTV 속 의문의 남성은 실종된 피해자와 오랜 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역시 실종된 이후론 문자로만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자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형사. 네. 김원식 씨가 여행 다닌 그 시간에 박두호는 어디 있었을까? 박두호요? 글쎄요. 한번 확인해봐. 박두호에 대한 의심을 접을 수 없었던 선배님, 신형사.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이 차, 이거 박두호 차 아닌가요? 23일 날 박두호가 지금 혼자 부산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거 강원도도 좀 가고 있어요. 강원도와 부산에 박두호가 혼자 가고 있다. 이상한데? 그쵸. 문자로 이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잖아요. 자기가 찍어서.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로써 실종 당일로 되돌아가 박두호를 몰아붙일 결정적 증거 찾기에 나섭니다. 어느 한 건물 방향으로 용의 차량이,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탔던 그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을 했고요. 그 길로 지나가면 한 건물밖에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찾은 곳으로 추정되는 한 건물. 외딴 곳에 위치한 이 형빈 건물에서 김원식 실종 사건을 해결해줄 결정적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무실, 그곳에서 실종된 김원식의 혈흔이 발견된 것입니다. 혈흔 감식을 시도한 결과 지워졌던 김원식 혈흔 채취에 성공한 것입니다. 영사. 박두호 위치 파악됐어? 뭐? 일본? 도주했군요. 피해자를 소환하려고 보니까 이미 일본으로 도주한 상태였죠. 국제 공조 수사를 계속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인터폴을 통해서 일본에 계속 공조 요청을 했고, 도쿄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일본으로 도주한 박두호.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 경찰과 수사 내용을 공유하며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박두호가 자주 출몰한다는 신주쿠의 한 지점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수행하생. 그 결과 박두호 검거에만 치중했던 신형사는 현지인으로 변정한 그를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젠 그를 김원식 살해 용의자로 체포할 일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뜨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분 맞으시죠? 난다고 그래. 난다고 그래? 난다고 그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박두호 맞지? 뭐야 이거? 잡혔네요. 범행 10개월 만에 일본에서 박두호 검거. 경찰은 일본과의 공조수사 끝에 그를 검거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왜 오랜 지인을 살해했던 것일까요? 꼭 담는다니까 자꾸. 예, 그럼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약이 하나 있는데 요것만 잘 되면 꼭 갚을 수 있습니다. 예, 잘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업자로 일을 하면서 무리하게 투자금을 끌어모아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던 피의자 박두호. 여기에요.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사기를 계약한 그는 혼자 살고 있던 오랜 지인 피해자 김원식을 사기 대상으로 유인해낸 것입니다. 진짜 죽이는 데 있어요. 그래? 근데 형님 여기 사세요? 여기서 혼자 살아. 이런 건물은 얼마나 해요? 한 4억 정도 해. 4억짜리 건물에 혼자 사신다고요? 팔리지도 않을 타이명이 건물을 자기 건물이냐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사기 계약을 유도한 것인데요. 형님, 두말할 거 없어요. 그 도장 갖고 오셨죠? 근데 이거 괜찮을까? 아이, 그럼요. 빨리 도장 내주세요. 무슨 건물을 보자마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아, 이거 말이야. 건물세도 비싸고 아무리 봐도 이거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막상 건물을 본 피해자 김원식이 쉽사리 계약에 나서지 않았고 이에 당황한 박두호. 형님, 진짜 이제 와서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이거 나 없던 걸로 해. 오고가는 신랑이가 격한 말다툼으로 번진 끝에 박두호는 김원식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마는데요. 곧바로 피해자 김원식의 인감 도장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그의 아파트까지 처분한 것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이네요. 그 후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충남의 한 야산을 찾아가 안매장한 것인데요. 그리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 김원식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거짓 문자를 보내놓은 피의자 박두호.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유학 경험이 있던 일본으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해외로 도주를 하면 물론 도주한 그 해당국과 한국 간의 그 수사 공조가 되어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그 인터폴을 통해서 국제 간의 공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범행을 하고 해외로 도주한다고 해도 분명히 검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시 박두호가 일본으로 도주하면서 자신의 범죄 인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길 기다렸다는 것인데요.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건인데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하면 그 순간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그래서 아무리 20년, 30년을 해외에서 머물렀다고 할지라도 국내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 여전히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벌받아야죠. 13년지기 지인을 살해하고 재산을 뺏은 인면수심의 피의자. 죽은 피해자에게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재왕의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였습니다. 저는 이 코너 볼 때마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전주리 아나운서 나와 계신데 들고 있는 거는 우리 아침이 좋다의 아침이잖아요. 네, 아침이랑 정말 똑같죠? 네. 근데 이 작품이요, 아주 기상천외한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SNS상에 올라온 지 단 2주 만에 조회수 230만 건을 돌파한 화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생활 속 유용한 정보부터 한 주간의 이슈까지 SNS로 보는 세상 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SNS에 공개된 직후 2주 만에 무려 조회수 230만 돌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동영상. 일명 호흡곤란 해설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던 펜싱 경기 금메달 결정전 중계 영상이었는데요. 다시 봐도 재밌네요. 저는 저걸 라이브로 봤어요. 네, 그 순간 아침에. 재치 있는 해설로 지난 올림픽 기간 내내 많은 화제가 됐었던 바로 이 사람. 와, 박상현 금메달! 와, 박상현! 좀 울컥했어요. 좀 약간 할 수 있다는 거 보면서 한 점 한 점 내면서. 해설하신 분이 뭐 진심으로 금메달 딴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뭐 더 좋게 본 것 같고. 영상 속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아침 좋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리우올림픽 펜싱 해설을 맡은 최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익숙한 얼굴이죠. 사실 그는 해설위원이기 전에 괴짜 검객 또는 2012년 런던올림픽 펜싱 동메달의 주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변칙 플레이에 당했죠. 댓글이 6.1만 조회수 230만, 댓글은 무려 6만 개. 선수가 아닌 해설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올림픽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전혀 몰랐다네요. 엄청 많이 본 거죠. 엄청 많이 본 거죠. 제가 뭔가 이슈가 돼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재밌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냥 경기에 완전 몰입했고 사실 저도 포기했거든요. 상대방의 칼을 헝가리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많은 점수차로 밀리고 있던 박상영 선수.
하지만 경기 말미 기적적인 연속 득점으로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했던 경기의 판도를 바꿔놨는데요. 그리고 금메달 확정과 함께 터진 환성. 생각지도 못했던 짜릿한 역전승에 최병철 해설위원의 기쁨과 흥분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네티즌을 웃겼던 최병철 해설위원의 이 멘트까지. 바로 태양의 후예송 명대사였죠. 그 어려운 것을 해내지 말입니다. 이거는 좀 진짜 민망했어요. 하고 나서. 근데 그때 뭐 민망하고 그럴 틈이 없어요.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랬겠죠. 최병철 해설위원의 열정적인 해설에 우승 직후 프랑스 중계진 또한 많은 축하 인사를 건넸다는데요. 그때 생긴 또 다른 최병철 어록이 있으니 바로 멸치 볶음? 계속 듣다 보니 정말 멸치볶음이라고 들리는 듯 하기도 한데요. 서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니까 프랑스 캐스터가 저를 축하해준 거예요. 저 멸치볶음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저 프랑스에서 경기했었어요. 프랑스 팀으로. 네.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네, 메시북구 저 확실한 발음을 압니다. 네네. 그리고 조회수 250만을 기원하며 최병철 해설위원이 내건 특급 공약 꼭 지키시지 말입니다. SNS 250만 뷰 달성 시 박상영 선수와 펜싱 경기를 하겠습니다. 오, 정말이죠.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독특한 재료를 사용해 만든 작품들로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으니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 트웬티원의 CLC부터 유명 인사인 스티브 잡스까지 이무라의 공통점, 바로 박스 테이프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인데요. 네? 테이프요? 네, 이 작품을 만든 아티스트는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테이프로 그림 그리는 조윤진이라고 합니다. 흔히 짐을 포장할 때 많이 쓰곤 하는 박스 테이프. 하지만 평범한 테이프도 그녀의 손에 닿으면 이렇게 멋진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다는데요. 우와. 정말 테이프의 무한 변신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화방에만 가야 파는 재료, 미술 재료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게 좀 처음에는 미술을 전공하지만 그런 재료들의 가격 같은 것들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새로운 재료를 찾던 중 알게 됐다는 형형색색의 박스 테이프. 현재 작업에 사용하는 테이프의 색깔은 약 14가지라고 합니다. 테이프 자체가 자체 광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빛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보이고 오히려 더 물감보다 더 많은 색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겹쳐지면 다른 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녀를 사로잡은 박스 테이프만의 매력이 있으니 바로 똑같은 색을 사용하더라도 붙이는 순서에 따라서 무한히 다양한 색깔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테이프를 뗐다 붙였다 하며 인물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녀. 칼질 한 번으로 밋밋했던 코에는 명암이 살아나고 초점이 없던 눈에는 테이프를 오려 눈동자를 만들어주는데요. 거기에 한 올 한 올 속눈썹까지 잘라붙입니다. 섬세한 작업 끝에 생동감 넘치는 눈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작진의 미션이 빠지면 아쉽죠? 혹시 사람이 아닌 동물도 표현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의 모델은 아침입니다. 먼저 간단한 스케치를 마친 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색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윤진 씨. 얼굴에서 느껴지는 색깔들을 부분 오려 붙여가며 거침없이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과연 이 색깔들이 모두 섞여서 어떤 작품이 나올까 궁금해지죠? 이제 점점 눈과 귀까지 윤곽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거침이 쓱쓱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아침의 모습은? 우와. 아까 작업하던 그림 맞나요? 완벽하게 아침이를 재현해냈는데요. 원본 사진과 비교해봐도 정말 똑같죠? 네. 테이프 자체는 뭔가 뜯어진 것들을 붙여주거나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테이프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물이든 뭐든 원래 자체의 테이프라는 것이.
최근 한국과자의 우수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게시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물에서 생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일까? 관련 수업이 열린다는 한강을 찾았습니다. 그때 수영장으로 의문의 박스가 배달됐는데요. 그리고는 수영장 안으로 과자 봉지를 마구 던지기 시작하는 교관들. 아니, 수영 도중에 갑자기 웬 과자일까요? 알고 보니 이 과자 봉지가 생존 도구 중 하나라는데요. 과자 안고 물에 떠 있잖아요. 기분 어때요? 재밌어. 과자 봉지만 있으면 물에서 쉽게 떠오를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데요. 사실 언젠가 기억이 날 거고 그거를 또 응용해서 가볍든 무겁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놀면서 배우게 되니까 너무 이로운 것 같고 유익하네요. 그렇다면 혹시 과자 봉지로 물에 뜨기가 아이들이 아닌 성인도 가능할까요? 성인 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면 구명조끼 입으면 또 모를까 맨몸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가라앉을 것 어두우셨어요. 같은데요. 어렸을 때 배워본 적은 있는데 하도 물을 많이 먹은 기억이 있어서 무서워서 수영. 먼저 처음에는 8명이 동시에 맨몸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역시나 수영을 못한다던 사람들은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다 그대로 물에 빠져버립니다. 실험 결과 8명 중 총 4명이 물에 떠오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은 과자 봉지를 갖고 입수해봤는데요. 과연 과자 봉지가 물에 뜨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 결과 맨몸을 대 물에 빠졌던 사람들도 모두 안정적으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는데요. 과자 봉지 실험 대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한 걸까요? 물에 잠긴 물체는 중력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이 힘을 바로 부력이라고 합니다. 봉지과자의 경우에는 내부에 질소로 가득 차 있는데 상대적으로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큰 부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봉지과자를 안고 있는 경우에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알려드리는 생활 속 또 다른 생존 도구들. 첫 번째는 밀봉한 지퍼백입니다. 튜브 못지않게 잘 떠올랐는데요. 두 번째 아이스박스 역시 큰 부력으로 무리 없이 물에서 뜰 수 있었고요. 이 마지막 세 번째인 빗자리를 활용하는 것도 물속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옮겨서 안으면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살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다 배워서 이런 위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